자, 안녕하세요. 이제 2학년 기말 기출풀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시험 대비들 잘 하고 있죠. 공부들 잘 되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이제 기출 D 프린트에서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지금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고 문제만 이걸 잘 해석을 하면 금방 되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연립방정식 fx 플러스 y는 0과 gx 플러스 y는 0의 해를 좌표 평면에 나타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랬을 때 얘를 만족하는 a, b의 관계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fx 플러스 y는 0과 gx 플러스 y는 0에서 f의 a분의 b, g의 a분의 b의 값이 같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얘를 빼서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립방정식에서 자, 이건 연립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고 1차 함수하고 연립방정식하고 같이 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말 범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연립방정식 안 들어가는데 이러고 바로 안 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활용부터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해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네를 지금 잘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립방정식에서 y가 없어진 거죠. y가 지금 소거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식에서 y를 소거할 거면 두 식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1번에서 2번을 빼주면 fx-gx는 0이 되면서 y가 소거되고 요거하고 비슷한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y가 소거됐고 fx랑 gx가 같아진다라는 얘기인데 y가 소거됐기 때문에 x에 대한 지금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래프에서 그럼 fx하고 gx하고 같아지는 것은 어디인가요? fx와 gx가 같아진다는 거는 교점을 얘기하죠. 교점. 교점. 2,3에서 요 x의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얘가 y가 소거됐으니까 x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점의 x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2가 되는 건데 요거 지금 같은 모양으로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f의 a분의 b는 g의 a분의 b랑 같아지는 이 a분의 b의 값이 결국은 2가 된다. 그래서 a분의 b가 2가 돼서 관계식을 해주면 b는 2a 되니까 2a-b는 0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의 해에서 x 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지금 요 교점에서의 x 값을 물어보는 거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끝. 자, 이번에도 지금 그래프에 대한 문제인데 1차 함수의 활용, 얘는 더 간단한 활용 문제예요. 문제만 잘 해석을 해주면, 그래프를 읽을 수 있으면. 자,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스니커즈를 만들어서 파는데 요 X개라고 하고 비용을 지금 10,000원 단위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0으로 나와 있으면 400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스니커즈 판매 금액하고 그 다음에 신발을 만드는데 비용을 드는 비용, 그러니까 신발 만드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니은으로 했어요. 그래서 판매 금액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고 신발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식을 세워서 A분의 B의 값을 구해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지금 그래프를 잘 읽어줘야 된다 그랬죠. 300개를 팔 때 드는 비용이 지금 600만 원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600개를 만들어 팔 때 드는 비용은 8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런 경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직선 나와 있으면 그 직선의 식을 간단히 구해주면 된다 그랬죠. 얘가 지금 300일 때 600만 원 그리고 600일 때 800만 원이니까 x 증가량 300 y 증가량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관계식은 300분의 200만 원이니까 3분의 2만 x 플러스 300분의 300,6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도 되고 봤더니 이 직선이 지금 오호 y절편 400이잖아요. 400만 원. 그러면 그대로 y절편 4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간단히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으니까 a분의 b의 값을 구해주면 간단히 이제 6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6번은 뭐라 그랬냐면 이 그래프에서 이 금액이 400만 원이 될 때의 스니커즈 판매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판매 금액에 대한 식은 굳이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판매 금액에 대한 식을 세워가지고 비용에서 판매 금액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겠죠. 판매 금액에서 비용을 뺐을 때 그게 400만 원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프 보고 이해하라 그랬죠. 지금 이건 무슨 얘기예요? 300개를 팔았을 때 600만 원이 들었고 또 판매 금액도 300개를 팔았을 때 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결국은 300개가 흔히 얘기하는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죠. 그죠? 자, 300개가 됐을 때에는 들어가는 돈하고 나의가 지출하고 수입이 똑같아져서 결국은 300개 전까지는 판매 금액이 지금 더 작게 나오기 때문에 300개 이하로 팔 때는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0개를 넘게 팔았을 때 판매 금액이 더 커졌으니까 300개 넘게 팔기 시작하면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나한테. 그랬을 때 그 이익이 400만 원이 되는 거 그래프에서 봤더니 여기가 지금 800만 원이고 여기가 1200만 원이고 오, 여기 400만 원인데 바로 나오잖아요. 이걸 굳이 계산할 이유는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이익 금액이 400만 원이 될 거면 스니커즈를 몇 개? 600개를 팔면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17번 문제를 봤더니 크기가 똑같은 직사각형 7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큰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큰 직사각형 전체 넓이가 189가 되도록 하는 작은 직사각형 한 개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여기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가로의 길이 전체 큰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봤더니 여기가 여기가 y고 여기가 x니까 x 플러스 y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여기는 지금 세로를 봤더니 여기는 4x 그리고 여기는 y가 3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3y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4x와 3y의 값이 같구나 라는 거 해서 방정식 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4x와 3y의 값이 같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전체 넓이가 189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넓이는 x 플러스 y 곱하기 3y를 했을 때 그 값이 189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간단히 해결이 안 되니까 x를 소거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x의 값이 4분의 3y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4분의 3y 플러스 y 해니까 자 계산이 뭐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좀 더 빨리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를 해주면 4분의 7y 곱하기 3y를 했더니 그것이 189가 된다라는 것이고 얘네를 4를 먼저 곱해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요. 숫자들을 약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다행스럽게 약분되는 숫자들이 나오니까 자 7이 약분되면서 7, 2, 14, 7, 7, 4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3 약분되면서 3 여기는 9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y제곱이 4를 이제 똑같이 곱해줬더니 36이 나온다라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줬더니 아 y는 6. 자, 6 또는 마이너스 6이지만 길이니까 당연히 y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 자리에다가 이제 6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2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되죠. x의 값은 2분의 9. 전체 작은 직사각형의 둘레는 2x 플러스 2y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둘레는 2분의 1이 아니라 21. 자, 이 문제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체 넓이가 189가 된다라고 했고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7개를 했으니까 요거 한 개의 넓이, 요거 7개의 넓이가 189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줘도 됩니다. 그러면 7 곱하기 x 곱하기 y가 189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세로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4x는 3y와 같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립하면 똑같이 이제 7을 나눠주면 x, y의 값이 27이 되는 거 여기 같이 연립해갖고 풀어줘도 되겠어요. 그래서 넓이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찾아서 해도 되겠고 전체적으로 해도 되겠고 근데 넓이 하나를 구해가지고 하는 게 숫자가 크지 않고 더 간단하게 나오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도 봤더니 문제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해석을 역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봤더니 어느 도시락 회사에서 도시락을 하루에 27,000개 이상 35,000개 이하를 만들어서 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파는데 낱개로 팔지는 않고요. 반드시 단체 주문만을 받아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회사가 있는 거고 또 다른 가게들에서 이 회사의 도시락을 단체로 받아가지고 가서 또 판매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체 주문을 어떻게 받냐면 반드시 250개씩 포장을 하거나 또는 500개씩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85곳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왔고요. 85곳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손해를 안 보려면 500개씩 포장 주문한 개수를 몇 개를 받아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그날 지금 도시락이 최소 27,000개 만들고 최대 35,000개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250개씩 단체 주문을 85곳에서 전부 다 250개씩만 포장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몇 개가 나오냐면 그날 도시락이 85곳 곱하기 250이니까 21,250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날 도시락은 최소 27,000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게 만들면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21,250개밖에 판매를 못하면 이 회사에선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50개씩 포장하는 것과 500개씩 포장하는 것을 섞어서 전체 도시락 개수가 이 27,000개와 35,000개 사이에 들어가면 손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면 문제는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500개 포장 주문의 개수 X개 부등식이니까 가능하면 미지수 1개로 해서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500개씩 X개 그리고 250개씩 85 마이너스 X개 플러스 자, 왜 85 마이너스 X가 되는지 물어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자, 그것이 27,000개 이상 35,000개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부등식 풀이하는 건 생략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마구마구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약분할 수 있는 거 똑같이 먼저 약분해버려요. 250을 똑같이 다 약분해가지고 슈슝 하거나 뭐 그게 힘들면 50씩 약분해가지고 하거나 얘네를 슉 해가지고 풀었더니 X가 23부터 50 얼마가 나오게 되나요? X가 55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500개 포장 주문을 23곳 이상에서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이번엔 굉장히 짧게 나와 있네요. 그러나 역시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은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fx는 미니멈 x 플러스 2,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일 때 fx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단 미니멈은 두 수 또는 세 수 중에 최소의 값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것을 취하겠다라는 건데 뭐가 제일 작은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fx를 따로따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fx, x 플러스 2일 때와 2x 플러스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일 때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그래프를 나름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지금 커다랗게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그래프 크게 그려준 적 없었는데 눈이 시원하게 뚫리시죠?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2, y절편, 2x절편,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의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까요? 2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y절편, 1,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보면 y절편 4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x절편은 1밖에 안 나오네. 자,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와우, 그랬더니 지금 뭐가 됐냐면 이 세 개를 그래프를 다 그렸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 개 지금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fx는 취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한번 선생님이 점을 잡아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기 있을 때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면 뭐냐면 얘 함수값은 여기가 되고 있고 빨간 직선의 함수값은 엄청 크게 나오고 있고 노란 직선의 함수값은 여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때의 최소값은 이 값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의 최소값, 여기일 때, 함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제일 작은 거, 요거니까 세 개 중에 역시 제일 작은 건 어디? 요거를 지금 취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개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직선을 취해주겠다라는 게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거. 그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거는 이게 제일 작은데 여기가 지금 제일 작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만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여기보다 더 커지는 부분에 가서는 빨간 직선이 어때요? 제일 작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쪽 노란색 직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쪽 빨간색 직선을 해주는 거. 요게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건데 이 fx,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fx의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최대값은 어디예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V자 모양으로 나와 있으니까 최대값은 여기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4와 노란색 직선 2x 플러스 1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나요? 2분의 1 나오고 있고 2분의 1일 때 2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점은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교점을 구해서 얘가 지금 얘보다 더 크게 나오는지 그림을 지금 그렸는데 그래프 상으로는 선생님이 나름 정확하게 그렸기 때문에 위에 있다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혹시 그래프를 대충 그리다 보면 얘가 더 작게 나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얘는 왠지 아닐 것 같고 자, 여기 있는 교점까지 정확하게 구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확실히 더 작은지 확인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의 값을 확인해 주면은 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교점이니까 얘네 소송해 주면 얘가 5분의 2, 5분의 12 이렇게 나오면서 5분의 12가 2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을 취해 주는 거는 요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때의 최대값은 2라는 거죠. 2분의 1이 아니라 최대값은 y값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2.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봤더니 두 개의 직선이 나와 있어요. y는 3분의 2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두 개의 직선 안에 정사각형 ABCD가 지금 들어있고 그 정사각형 안에 원이 들어가 있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얘는 원의 반지름을 물어볼 수도 있겠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러네요. 한 변의 길이만 나오면 원의 반지름 또는 지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에는 한 점의 좌표를 여러 개의 점의 좌표를 하나의 미지수, 하나의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B점의 X좌표를 A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A일 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A일 때 Y값은 3분의 2A 이렇게 놔줄 수 있는 거고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D점의 좌표는 그럼 D는 또 어떻게 하나 도대체 A 여기 길이가 3분의 2니까 A에다가 3분의 1을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Y좌표가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해주면 더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3분의 2A로 Y값이 똑같으면 X는 여기에서 14에서 Y를 빼주면 되니까 X점의 좌표는 14-3분의 2A 이러고만 정확하게 놔주면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렇게 점의 좌표를 이용해 갖고 표현하는 거를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3분의 2A 그리고 A부터 D까지의 길이 14-3분의 2에서 A를 뺀 값은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4-3분의 2A에서 A를 뺀 값과 3분의 2A의 값이 같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A 값은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산하는 거니까 얘네 계산을 휘리릭 해줬더니 A의 값이 뭐가 나오나요? A의 값이 여기에서 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A가 지금 6이 나왔으면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나와야 되니까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2A가 되는 거죠. A가 6일 때 3분의 2A의 값은 얼마? 4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의 반지름은 2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문제 할 때 좌표를 정확하게 하나의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반지름 물어보는 건지 지름 물어보는 건지 그렇게 정확하게 문제 잘 읽고 실수하지 않는 것도 늘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디프린트에서 우리 마지막 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30번은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y는 2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물었어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나왔던 어려운 문제들보다 얘는 그래도 좀 쉽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가장 빠른 해법이죠. 자, 그래프를 재빨리 그려주면 되겠어요. 2,5, 2,3이니까 지금 y축하고 평행한 그런 직선이 되죠. 자, 2,5, 2,3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5, 여기가 3 이렇게 해서 해주고 4,3, 4,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4일 때 4,3, 4,6 해서 이렇게 해주면 자, 그래프가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오는 이런 그림이에요. 얘가 4,6이고 얘는 2,5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 사각형과 만난다. 누가? y는 2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그러면 기울기가 2로 결정되어져 있고 y 절편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그래프를 그대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프가 지금 기울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될 텐데 어느 점을 지날 때 y절편이 제일 작게 나오고 어느 점을 지날 때 y절편이 제일 크게 나오는지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날 때 y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될 테고 똑같이 평행하게 되니까 이 점을 지날 때에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얘가 더 y절편은 크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점과 이 점 두 개 비교해주면 되겠어요. 이 점을 지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고 이 점을 지날 때는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러면 얘가 이 점을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 얘가 지금 제일 크게 나오는 거고 요 점을 지날 때 y절편이 제일 작게 나오는 이렇게 해주면 자, 요 점 4,3을 지날 때 2x 플러스 b의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5 그리고 이 점 2,5를 지날 때 이 직선이 2,5를 지나도록 할 거면 요 값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5 해서 차이를 구해주면 6 이렇게 되네요. 자, 이번엔 T072123 프린트에서 30번 문제 한 문제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 프린트는 그닥 어렵지 않아서 30번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2,7을 지난다. 그리고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일 때 b의 최대값과 최소 정수값의 곱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2,7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요 지나는 점을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죠. 요 점들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모두 다 그래프로 그려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얘네를 대입을 해주면 7은 2a 플러스 b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서 b의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a로 등식을 변형을 해서 a의 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그대로 해주면 a가 소거되면서 b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서는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등식의 변형 A를 지금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대입해주면 B에 관한 식으로 얘가 바뀌니까 그러면 A의 값은 2분의 7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자, 2분의 7 마이너스 B 얘가 지금 A의 값이 되는 거고 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 이하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똑같이 자 이런 경우는 A, B, B, C 이렇게 풀지 않고 1차식 계산 이용해서 똑같이 하는 거 그게 훨씬 빠른 거 알고 있죠? 똑같이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4가 되는 거고 똑같이 또 7을 빼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음수 곱해주니까 결국 B의 범위가 3부터 9까지 이걸 쓸 때 이거 부동원 방향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써놓는 학생들이 있는데 작은 것부터 써주는 게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식을 정리할 때도 작은 것부터 써서 해주는 습관. B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문제는 끝까지 읽으라고 했죠. 다시 검토할 시간 없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풀 때 정확하게 풀어내라 그랬죠. 최대 정수 9, 최소 정수 3 이렇게 해서 27 해주면 되겠고 이런 문제 할 때
b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3 이렇게 구해놓는 학생들도 꼭 있잖아요. 시험 보고 나면.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는 거는 꼭 맞아야 되겠어요. 자, 이제 T082123 프린트에서는 20번 역시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직선 a-3x-y가 1-a. 자, 이런 직선이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A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직선을 그려줘 봐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지금 y는 이렇게 정리를 해줄까요? 정리해줬더니 y는 a-3x 플러스 a-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거면 요 4분면을 절대로 지나지 않아야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0보다 클 때에는 3, 4분면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거면 직선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기울기가 0보다 작고 y절편이 0보다 크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a-3이 0보다 작고 a-1이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으면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게 있어서 같이 하는 거죠. 얘가 지금 y절편이 0보다 크면 분명히 3, 4분면을 지나지는 않는데 y절편이 0이 될 때, 0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얘도 절대로 3, 4분면을 지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다 뿐만 아니라 같아도 된다는 거. 오호? 그렇다면 기울기 a-3이 0보다 작으면 안 지나는 건 분명한데 a-3이 0이 되는 경우도 반드시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 문제는 굉장히 잘 생각해서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 직선이라고 했어요. 직선. 자,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 a-3, x의 개수인 a-3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y는 0x 플러스 2가 돼서 y는 2라는 직선이 됩니다. a-3이 0이면 y는 2라는 직선은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되죠. 그렇게 되면 4, 4분면도 지나지 않지만 3, 4분면도 분명히 지나지 않는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a-3이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A 범위는 이제 간단하게 1부터 3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얘가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a-3이 0이어도 돼요. 그런데 얘가 직선이 아니라 1차 함수 얘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a-3이 0이 돼버리면 1차 함수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울기 0보다 작고 y절편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T092124 프린트에서 9번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사다리꼴이 나와 있습니다. 사다리꼴이 나와 있는데 y는 ax라는 직선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2등분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y는 ax라는 직선이 이 사다리꼴 넓이를 2등분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y는 ax라는 직선을 우리 과감하게 그어보도록 하고요. 넓이가 2등분 된다는 얘기는 위에 나오고 있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와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풀어주면 될까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할 수 있긴 한데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빨리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우리 그 착한 학생들 넓이를 일단 구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전체 구해. 그래서 2등분 할 거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전체 사다리꼴의 2분의 1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데 굳이 얘를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y는 ax라는 직선이니까 요 점의 좌표 일단 정확하게 먼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y는 ax, x좌표가 4니까 4,4a 여기는 10,10a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두 개 사다리꼴의 높이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작업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랫변과 윗변의 합,
아랫변과 윗변의 합이 서로 같다면 두 사다리꼴의 넓이는 같아지죠. 넓이를 직접 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두 길이의 합이 같은 A 값만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6-4A와 7-10A를 해주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길이, 그리고 여기에선 4A에서 -2를 빼주고, 그리고 10A에서 -5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10A 플러스 5 해서 아랫변과 윗변의 합, 두 아랫변과 윗변의 합이 어떻다? 같다. 이러면 끝이라니까요. 넓이. 자, 요런 문제 얘기했습니다. 넓이 직접 구할 이유 전혀 없고요. 2등분을 할 거면 어떻게 될 때 2등분이 될 수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주면 되겠죠. 13번 문제 봤더니 굉장히 반가운 문제가 나와 있네요. 지금 열차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열차는 열차의 길이가 X미터라고 나와 있는 거고 25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열차를 봤더니 길이가 100m이고 초속 Y미터인 이 열차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열차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완전히 스쳐 지나가는데 5초가 걸렸고요. 같은 방향으로 해서 완전히 스쳐 지나가는데 10초가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X와 Y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개념 문리에도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A 열차의 속력을 정확하게 구해줘야 되죠. 그러면 자, A 열차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데 시간 10초분의 거리 250이 아니라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거는 기차 길이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속력 이렇게 나와 있고 B의 속력, 자, 깔끔하게 여기다가 속력끼리 해주도록 할게요. 속력은 초속 Y미터 퍼 세크,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해서 완전히 스쳐 지나가는데 5초가 걸렸다. 반대 방향일 때에는 그 5초 동안에 A 기차가 이동한 거리와 B 기차가 이동한 거리의 합이 두 기차 길이의 합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5 곱하기 10분의 250 플러스 X와 5 곱하기 Y를 했을 때 그 값이 기차 길이 X미터와 기차 길이 100m 해서 100 플러스 X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에는 두 기차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서로 뺐을 때, 자, 10분의 250 플러스 X에서 Y를 뺐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죠? 100 플러스 X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속력이 어떤 게 더 빠를지 모르니까 속력이 더 빠른 거를 해서 해주면 되겠고, 얘네를 계산했을 때 혹시 Y의 값이나 뭐 여기에서 음수가 나온다면 기차의 속력이 A 기차가 지금 선생님은 빠른 걸로 해서 식을 세웠는데 B 기차의 속력이 더 빠를 때에는 Y에서 얘를 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얼른 바꿔가지고 그냥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를 이제 푸는 거니까 푸는 거는 이제 풀이는 생략하고, 반대 방향으로 해서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는 두 기차가 이동한 거리가 전체 기차 길이의 합과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는 두 기차가 이동한 거리의 차가 전체 거리의 두 기차 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차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나만 더 확인을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에는 전체 이동한 거리에다가 기차 길이를 더해주는 거고, 터널 안에서 보이지 않은 상황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터널 안에서 보이지 않는데 1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이동한 거리는 250에서 기차의 길이를 뺀 만큼이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있는, 다는 아니죠. 거의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요금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미라는 학생이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선미는 어떻게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냐면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사용을 한대요. 아주 착한 학생이네요. 자, 그리고 이 한 달 통화 요금이 22,000원 이상 25,000원
이하가 나오도록 할 거면 선미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에. 그러면 자, 요금도 그닥 많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나 봤더니 요금제가 기본적으로 13,000원이 나와 있고, 그리고 10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할인 시간대의 요금은 10초에 20원, 그리고 할인 시간대는 10초에 13원, 그리고 심야 시간대는 10초에 10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처음에 무료 제공 10분을 준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또 할인 시간을 알려줬네요. 할인 시간은 평일 휴일 똑같이 21시,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할인 시간대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13원인 요금 시간대가 이거고요. 심야 시간은 저녁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랬어요. 자, 심야 시간대 10원씩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지금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고, 문제도 매우 길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선미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문제는 끝납니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나와 있는 문제일수록 오히려 간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선미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러면 할인 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야 시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미가 사용하는 시간은 결국 비할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랬을 때 22,000원 이상 25,000원 이하가 되도록 하는 식만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10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원인 거니까 1분을 기준으로 해주면, 자, 1분을 기준으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분을 기준으로 해주면 12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용 시간을 X로 두고 여기 서술형할 때 반드시 미지수를 정확하게 지정해주고 식을 세워줘야 되죠. 그러면 기본 요금 13,000원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1분에 120원씩 사용하는 시간 X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료 제공하는 시간 10분, 중요한 시간 나와 있으니까 X에서 10분을 뺐을 때 120원을 곱해줘야 되는 것이고, 기본 요금 13,000원 이렇게 했을 때 얘네의 범위가 22,000원 이상 그리고 25,000원 이하 이렇게 해서 얘네를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풀이는 얘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양쪽에 똑같이 13,000원 빼주면 9,000원 그리고 12,000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120을 똑같이 나눠주면 75부터 X-12 12,000원이니까 1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해서 X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85분 이상 110분 이하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역시 또 부등식 문제가 나와 있네요. 세수, 자, 세수가 지금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XYZ라고 되어져 있고, 대소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세수의 합이 27일 때 X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 XYZ가 삼각형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세 변의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X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삼각형을 이룰 수 있죠. 자,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A하고 B의 관계식이 나와 있을 때 A 범위 주고 B의 범위를 구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X, Y, Z의 관계식을 주고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크게 봐서 Y 더하기 Z를 등식의 변형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y 더하기 z가 27 마이너스 x로 할 수 있으니까 갖다가 대입해주면 x는 27 마이너스 x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x 2분의 27보다 작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해요. x가 2분의 27보다 작은데 삼각형의 세 변이니까 얘가 계속 작아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겠는데,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x가 예를 들어서 1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z도 1이고 y도 1이고 x도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대소가 이런 관계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3개를 더했을 때 27이 나오지 않죠. 세 수를 더했을 때 27이 되도록 하면서 얘까지를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x가 제일 작아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2분의 27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지금 큰 범위 나와 있어요. 그러면 x가 제일 작을 때는 세 수의 값이 모두 같을 때, 그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z와 y와 x 값이 모두 다 같다고 한다면 3x는 27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x는 9가 나오니까 x는 최소 9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냐면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가 9가 되고 y도 9가 되고 z도 9가 되면 9 더하기 9 더하기 9 해서 27 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했던 것처럼 진짜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나? x가 8이면 제일 크게 나오는 y값도 8이고 제일 크게 되는 z값도 8인데 세 수를 더해서 27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9 이상이고 2분의 27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x 범위를 정확하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기말고사에서 나올 만한 어려운 문제들 같이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는 문제 절대로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불행하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기운을 선생님이 팍팍 보내줄 테니까 다 같이 시험 잘 보시고 다음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